잡아볼게요. 두 함수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연속이고요. 다음이 연속인가요? 라고 했는데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대요. 그래서 얘도 연속이래. 그러면 얘가 자극한 1, 우극한 1이다 이렇게 해보고 자극한 뭐지?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이 들어가게 되면 F1 이렇게 보죠. 근데 그때 자극하는 생각해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극한 fx 이런 상황으로 바뀔 거 아니야. 얘랑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fx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두 개가. 그치? g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얘랑 같습니까? 예, 같다고 했죠. 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연속인가요? 네, 이 결과가 결국 연속으로 뜨기 때문에 쟤도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연속이면 쟤가 연속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x가 뭐 마찬가지로 1로 갈 때 자극한 gx를 쌤이 뭐 2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연속이 아니게끔 잡아야 하는 게 풀이 방법이죠. 그래서 얘를 쌤이 3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거를 넣었어요. 근데 내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이렇게 바뀌겠죠? 요거. 그게 1이었어요. 근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도 1일 수 있나요? 2차 함수면요? 이렇게 되면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죠. 만약 여기가 2고 3이면 둘 다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얘는 연속인가요? 이런 상황이니까 연속인가요? 연속이죠. 근데 이때 gx는 연속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니은이 맞을까요? gx가 연속이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이 연속이면 gx가 연속입니까? 이거는 간단해요. 얘 자극하는 1, 우극하는 1이라고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얘가 1이고 1인데 얘가 총 연속이 떠야 되니까 3이 나왔다고 칩시다. 좌랑 우가 둘 다. 그럼 얘 좌는 얼마여야 되죠? 얼마여야 되죠? 2. 그럼 여기도 얼마여야 되죠? 그럼 얘는 무조건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좌랑 우가. 그럼 gx 연속인가요? 네, 연속입니다. 이렇게 끼워 맞춰서 푸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정리.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만약에 뭐 구간이 2차 함수가 있었고 구간이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x가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x가 5입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4,7이에요. 그 다음에 요때 값이 얼마라고 하지? 3입니다. 그 다음에 요때 값이 6이에요.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내가 구간을 지금 1부터 5까지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 최대와 최소를 찾으세요. 최대는 얼마라고 찾죠? 최대는 x가 5일 때 얼마인가요? 최대는 얼마인가요? 6? 6보다 위에는 없습니까? 그래프가? 그럼 최대가 얼마인가요? 7이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읽으셔야 됩니다. 7. 그럼 제일 밑에 거는요? 여기죠,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니까 여기가 최소다라고 읽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내가 만약 그림을 바꿔가지고 아까 요런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는 연속인가요?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이 아니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가 아까 4였고요. 여기가 7이었고요. 여기가 6이었어요. 자, 최대값 얼마인가요? 최대값은 응. 7 자극한. 그럼 얼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말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최소값은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4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값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얘가 뭐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랑 이렇게 둘 다 색칠을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 x값이 1이고 여기 x값이 5더라 라고 한다면 구간은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때가 또 1이고 이때가 4다 이렇게 하면 최소는 1이고 최대는 4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간이 이게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닫힌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최대가 얼마인가요? 그거 얼마? 5 자극한이죠. 5 자극한. 그거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최소는요?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4.999999999999999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5는 없으니까. 아니지. 4구나. 3.9999999라고 할 수가 없잖아. 4는 없으니까. 그리고 최소는 얼마인가요? 1.0000000000001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는 최대 최소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열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열린 구간이면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아니요. 없어요. 그럼 닫힌 구간일 때는 아까 얘기할 수 있었나요? 근데 닫힌 구간이긴 한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닫힌 구간이긴 한데 여기가 뚫렸어. 할 수 있었나요? 없어요. 이건 뭐죠? 이런 그래프는 뭐다? 아니 이거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러면 연속일 때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결국.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내가 최대랑 최소를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는 무조건 읽어낼 수 있겠네 그러면. 그럼 연속일 때는 무조건 최대랑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할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최대랑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 거창하게 최대 최소 정리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봐. 유리함수를 그렸어. 이렇게. 최대가 얼마요? 근데 무한은 값이 있나요? 값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없어요.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우리 2차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얘 최소를 읽으세요 하면 여기 읽잖아. 근데 최대를 읽으세요 하면 이게 계속 가니까 읽을 수 있었을까? 없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최대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때까지. 왜냐? 이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무한으로 가잖아요, 양쪽으로. 근데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잘라줬을 때는 읽을 수 있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닫힌 구간일 때만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연속일 때 읽을 수 있다라는 게 그냥 답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값, 최소값 계산하면 돼요. 거창하게 최대, 최소 정리해놨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여기만 조금 체크를 해놓으시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x래요. 그러면 제가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읽으세요. x는 식이 뭔데? 어? 2분의 1이라고. 답은 2분의 1. 집중해보세요. 축의 방정식.
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성일 때 x는 2a,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래서 쌤이 여기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 간격보다 1은 더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겠죠? x는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을 거다라는 건데 최소값은 언제 생길까요? x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을 넣게 되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최대값은 언제 생길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2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저거 무슨 함수예요? 유리함수. 전방 읽으세요. x는 x는 1.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거. 그 다음 y는 1. x 개수분의 x 개수. 그 다음에 뭐 넣어볼까? 0 넣어볼게.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0, 마이너스 1 여기를 꼭 지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2부터 5까지 뭐래? 여기가 1이었어.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는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데 이 구간 내에서 연속이다, 그지? 그럼 최대는 언제 생길까요? x를 2를 넣으면 최대값이 얼마인가요? 3. 최소값은 언제 생길까요? 5일 때 5 넣으면 얼마인가요? 2분의 3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더라.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1번은 무슨 함수죠? 1번은 유리함수. x 점근선 0 넣으면 얼마 지나요? 0 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를 꼭 지나야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거. 근데 구간이 0부터 2까지더래. 그럼 0부터 2까지 연속인가요? 연속이 아니죠? 그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지금 fx 보니까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x 값이 될 수 없는 수를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루트 안에 뭐가 되면 안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요. 그것도 맞고 음수도 되면 안 되고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하거든요. 이거 루트 안에만 생각을 먼저 해본다면 여기 안에 음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x는 무조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가 4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x는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까지. 그럼 얘를 수직선에 그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하는데 1은 또 될 수가 없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x가 1보다 큽니다. 요 두 가지의 구간이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뒤에 구간을 먼저 쳐다볼 건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요 구간은 연속인 구간 안에 들어있나요? 여기만 불연속이죠. 그죠? 여기도 불연속이고 여기 연속인 구간 안에 잘 들어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 보니까 뭐 하고 싶어야 돼? 우리가 유리화.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 이런 상황이 되죠. 이게 x 마이너스 1이거든. 약분돼서 없어지면 결국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제일 작은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3 나오면 3 넣으면 2. 여기서 이렇게 점점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1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 여기가 이렇게 뚫려 주셔야 된다. 그리고 1 넣으면 얼마 되죠? 4 되죠. 여기가 없는 이런 그래프. 근데 지금 구간이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보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연속인가요? 연속이죠. 그러면 이제 최소값은 x에다 뭘 잡아놓으면 돼? 얼마입니까? 4. 그러면 최대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값, 뭐야? 사이값 정리. 이것도 설명을 좀 먼저 하고. 근이다. 근을 갖는다. 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 만약 2차 함수가 있었는데 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뭐랑 만나야 돼? x축이랑 이렇게 만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구간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이 있나요? 근이 있어요. 그죠? 요렇게 보면은 여기 한번 만나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가 만약 3이에요. 그럼 1부터 3까지는 근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부터 여기 뭐 5다 이렇게 하면 3부터 5까지는 근이 있나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죠? y값. 여기는요? 음수.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랑 연결을 해놓으니까 그 사이에 0을 한번 지나는 거야. 양수에서 음수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0을 한번 지났더라. 그래서 근이 생기더라. 근데 여기는 음수에서 음수예요. 음수에서 음수로 갔어. 그럼 0을 지났을까라는 거지. 지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고 양수예요. 그리고 내가 음수에서 양수를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0을 지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근이 있냐 없냐를 보고 싶은 거야. 근에 1학년 때 이런 내용을 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근이 존재하고 3과 5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푸세요라고 했어.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럴 땐 어떻게 풀었냐. 2차 함수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이라면 2차 함수를 그립니다.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두 군데서 만나게 그려요.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잡고 여기를 1이라고 잡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이랑 5 사이에 근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3으로 잡고 여기를 5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F-1이랑 F1이랑 곱했는데 뭐가 떴다?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곱하면 1.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음수가 뜨겠죠? 양수랑 음수랑 곱한 상황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F3이랑 F5랑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다. 이렇게 풀었다는 거지. 작년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랑 두 점만 알아.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했으면 이 사이에 근이 있었을까라는 거지. 없었다. 그럼 얘가 근이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근이 있었을까라는 거지.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근이 있었냐? 양수랑 음수랑 연결시켜야 근이 존재하겠더라. 음수랑 양수랑 연결을 시켜야 근이 존재하겠더라라는 거지. 최소 한 번이요. 최소 한 번. 왜 최소 한 번이냐면 음수랑 양수랑 연결시켰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생길 수도 있고요. 진짜 극단적으로 나중에 배웁니다. 이 정도는 안 배우겠지만 이런 모양을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한 번은 가겠더라라는 거지. 한, 둘, 셋, 넷, 다섯 개는 생기겠더라라는 거지. 근데 진짜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한 번만에 간다면 적어도 한 번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음수랑 양수랑 연결을 했을 때만 사이에 한 번을 지나겠더라라는 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구간에서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이 구간의 x값이 1이에요. 이 구간 x값이 5예요. 그럼 내가 x값이 1이니까 1 넣은 거랑 그러니까 y값이랑 이 y값이랑 곱하면 무조건 가 아니라 음수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이용한 게 사이값 정리다. 이미 작년에 배운 바 있지만 이렇게 뭐 사이값 정리다 해서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실근을 가짐을 보이세요 라고 하는데 서술형 버전과 객관식 버전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식이 그냥 저렇게 띵 나올 거예요. 그럼 쟤를 fx다 라고 놓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놓아요. 그럼 f1은 얼만가요? 라고 하면 2 빼기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f의 2, 구간이 1부터 2까지라서 2다 이렇게 하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해가지고 3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1, 마이너스 2하고 2, 3하고 이렇게 이 사이를 연결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연결하면 한 번은 지났겠다. X축을.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쓸 때는 지금부터 답안. 따라서도 필요 없다. F1하고 F2하고 곱했더니 음수다. 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구간이 나와있죠? 1부터 2까지 에서 최소 하나다. 최소 하나.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풀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 이렇게 써야 정답 인정. 그래서 여기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이 서술형 부분을 써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시고 한 번만 더. 자, 마찬가지로 fx를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놓는다면 f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2를 넣었을 때 8 더하기 2 빼기 3 해가지고 7이 돼요. 음수랑 양수거든. 그래서 지금 f-1하고 f2하고 곱했더니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므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풀로 쓰시면 정답이고, 이걸 풀로 쓰라고 시키는 게 서술형인데 서술형에 낼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안 냅니다. 학답은 못해. 낼 수도 있지. 점수 100점 작게 해서. 객관식으로 내면 객관식 버전 1번 뭐 하지? 마이너스 1, 2 2번 마이너스 1, 0 3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4번 2, 7 5번 뭐 하지? 마 2, 마 1. 다음 중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10번을 넣으셔야 해요. 10번 넣어가지고 음수, 양수 떴어요. 만약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은 그러면 5번이 되는 거죠. 양수가 뜨는 걸 골라주셔야 한다라는 것까지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실근을 가짐을 보이세요 라고 했는데, 우선 fx는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거 안 적으면 틀립니다. 이거 안 적고 그냥 f0은 마이너스 5, f2는 얼마야? 7 이렇게 적으면 틀려요. 이게 없다면 틀리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틀려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F0이랑 F2랑 곱해가지고 음수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fx는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fx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6이고요. 3 넣었을 때 80입니다. 그래서 두 개 곱했을 때 F1이랑 F3이랑 곱했을 때 음수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밑에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상황인데, 자, F-1이랑 F1이랑 했을 때 0보다 작더래요. 두 개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죠? 달라요. 그 다음에 F-1이랑 F2랑은 곱했을 때 양수래요. 그럼 두 개의 부호가 어떻죠?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생각을 해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는 거야. 근데 얘랑 부호가 달랐대. 그럼 얘가 만약 이렇게 됐고 얘가 만약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됐겠지? 근데 얘랑 부호가 어때? 같아요. 그죠? 같으면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써줘야 하는 건 F1이랑 F2랑 곱하면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음수다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 적어도 한 개가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개가 생겨요. 근데 추가로 1부터 2까지 구간에서도 한 개가 더 생기더라라는 거지. 그럼 최소 2개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적어도 2개를 갖는다라고 적어야 되고, 아, 내가 알고 있는 사이값 정리는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였으니까 그냥 1띡 쓰면 틀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나? 아, 그렇게 안 했어? 맞아요. 적어도 2개가 정답이 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그냥 1 딱 쓰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 머릿속에는 적어도 한 개라는 게 박혀 있으니까. 근데 추가로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다음 단원으로 갑니다. 진짜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갑자기 막 다 쏟아낼 거기 때문에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기울기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하나요? X 증가량이라고 배웠고, 고등학교 지금 올라와서 내가 변화량이 분의 Y 변화량이다 그래요. 변화량.
이걸 기울기다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기울기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합니다. 얘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수투에서는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하면 기울기를 구하라라는 내용인 거죠. 이거는 간단하지. 그래서 이제 x의 변화량, 그러니까 x가 증가한 양, 증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호로 변화량을 델타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델타 y 이렇게 하면 y 변화량. 델타 x 이렇게 하면 x 변화량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여라 라고 해도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한번 실제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 x값을 쌤이 a다 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x값을 쌤이 b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식이 fx라면 a를 넣었을 때 y 값이기 때문에 fa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값은 fb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조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뺀 게 늘어난 양이겠죠? 그래서 b-a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fb에다가 fa를 뺀 값이다 라고도 쓸 수가 있겠더라. 그럼 x 증가량이 b-a고 y 증가량이 fb-fa니까 내가 얘를 b-a분의 fb-fa다 라고 쓸 수가 있어야 되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x가 증가한 양을 델타 x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죠? x가 증가한 양을 델타 x. 그럼 이 양이 델타 x인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도 이해함? 그러면 b는 잘 들어. a에다가 뭘 더해야 b가 나와요? 여기다가 얼만큼 더하면 얘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얼만큼 더하면 얘가 나와요? 예? b-a만큼. 여기 똑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다가 이 양만큼 더하면 얘가 나오죠. 얘 b-a라고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거를 또 뭐라고 쓸 수 있다? 델타 x라고 쓸 수 있다. 그럼 a에다가 뭘 더하면? 델타 x를 더하면 b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식을 b 대신에 좀 써주자. 그럼 b는 a 더하기 델타 x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갈게요. 그 다음에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써주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fa는 그대로 갑니다. 그럼 얘를 정리했을 때 델타 x분의 이렇게 기울어졌나?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도 이해되지?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델타 x를 매번 쓰기가 귀찮은 거야. 귀찮아. 델타 x를 실제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델타 x라고 쓰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델타 x를 앞으로 h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델타 x를 h다라고 하면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다라고 쓰면 그냥 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쓴 이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울기를 구하세요.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외워줘야 되는 모양이 있는데 요 모양만 보고 여기 같고 여기 같은데 여기는 넣어놓은 거고 여기는 생으로 놔둔 거고 이거 보고 기울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 모양에서 체크할 거는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고 마이너스로 연결합니다. 이 모양 보고 기울기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근데 1, 2단원에서 뭐 배웠어? 1, 2단원에서 뭐 배웠는데? 뭐 계산했는데? 극한 배웠어요, 극한. 근데 갑자기 기울기 얘기를 하고 앉았어, 내가. 이 수투는 뭐 배우는 과목이죠? 아는 사람? 그래프? 내용이 미분 적분 배우는 거예요. 미분 적분. 근데 미분 적분은 한 개도 안 알려주고 계속 극한만 배운 거야. 미분 적분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부터 미분 적분을 알려줄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에는 미분 적분이다, 극한이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기울기 얘기만 계속 한 거야. 그냥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하학적 정의라는 얘기를 해요. 기하학적 정의, 뭔 뜻인지 아는 사람? 도형. 기하라는 게 도형이죠. 도형으로 설명했을 때 의미를 말해봐라 하는 게 기하학적 정의예요. 그래서 접선 얘기 한번 해볼까? 접선. 자, 원에 접하는 선을 그으세요라는 거 1학년 때 했습니다. 어떻게 그어야 접선인가요? 이렇게 그으면 되나? 어떤 점에 닿게. 닿게. 여기에 닿게. 그러니까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끄는 게 접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접선인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선을 그어보세요 하면 딱 하나밖에 못 그어요. 이렇게. 이거 말고는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밑에 가다가 또 만나버려요. 그래서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얘가 접선인데요. 얘가 그냥 기울기였다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이거 접선을 방정식을 안 구하고도 이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근데 극한을 배웠다고 했잖아. 그래서 극한을. 그러니까 쌤이 금방 기울기 알려준 거 보면은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거를 H로 나눈 게 기울기다라는 거 금방까지 배웠던 내용이고 이건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얘만 있을 때 이 기울기를 구하세요 하는 게 이 내용이었다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뭐가 추가가 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얘를 이 기울기를 극한으로 보내면 됩니다. H를 0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접선식을 안 구하고도 여기가 만약에 1이에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하면 여기를 1 넣어주면 바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이 접선 안 구하고도 이 기울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게 기하학적 의미를 말을 한 거고 얘가 뭐냐면 미분이에요. 이게 미분이에요. 그래서 얘 이름을 미분계수다라고 해요. 별표를 5개 칩니다. 서술형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안 나오면 내가 선생님을 그만둘게요. 무조건 나옵니다. 진짜야. 장난 아니에요. 무조건 나와. 그리고 어려워. 일반적인 3단원을 지나고 4단원부터 배우는 미분은 간단해. 미분이 뭐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다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을 차수 낮추기를 해보자. 차수 낮추기를 해보자. 얘가 3차예요. 한 개 낮추면 몇 차 되죠? 2차가 돼요. 그 대신 이걸 이렇게 줄이는 대신 이 숫자를 앞으로 꺼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3x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몇 차로 될까요? 1차. 그 대신 이 숫자를 앞으로 꺼내주기로 해요. 원래 2가 있었기 때문에 4로 변합니다.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얘는 몇 차예요? 그걸 낮추면 몇 차가 될까요?
0차가 아니고 상수항이 되죠. 상수항. 그래서 7 원래 있었고 1 내려와 봤자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상수항 이하는 있나요? 그럼 얘를 낮춰버리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얘를 미분한 상태인 거예요. 뭐를? 이걸 또 미분하고 싶다고? 왜? 잘 안 해요. 할 때도 있긴 한데 적분이라는 걸까지 다 배우면 합니다. 얘를 적분하면 차수 높이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차수 높이기. 몇 차로 되면 좋을까요? 4차요. 그래서 여기에 4분의 1을 달아줘요. 얘를 4로 높이려면 4분의 1을 달고 4차로 높이면 돼요. 그럼 얘는 몇 차로 높일까요? 3차요. 그럼 3분의 1이 달려야 되니까 3분의 2가 돼요. 그리고 3차로 높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몇 차가 될까요? 그럼 2분의 1을 달아주면 돼요. 2분의 7 x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몇 차로 높여줄까요? 그러면 5x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뭐가 없었죠? 뭐가 없었어요. 근데 있었던 게 사라졌을 수도 있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있었던 게 사라져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C라고 씁니다. 얘를 2번 미분하면 얘가 나오죠. 원래 식이 얘였다면 그걸 적분하면 얘가 나오고 이걸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데 얘를 미분하면 다시 얘가 나와요. 반대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얘를 2번 미분하면 얘가 나오죠.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것까지 아직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지금 중요한 건 미분계수다.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다라고 해요. 금방 내가 알려준 것처럼 차수 낮추기의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지금 가서 중학생한테 이거 차수 낮추기야 5분만 들어봐 하고 설명해도 걔네한테 풀 수 있을 거야.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거는 객관식용이고 서술형에는 이거 이용해서 푸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 문제 어떻게 좋아지냐. 다음 식을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푸세요 라고 한다면 금방 그 방법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이게 겁나 귀찮고 계산이 더럽고 열받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풀려고 문제 내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얘기를 했고 이 미분계수를 또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 많아요. 미분계수를 또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순간 변화율. 근데 내가 기하학적 의미로 말해봐 라고 하면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지만 또 얘가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해도 모두 같은 말을 의미를 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랑 수렴한다랑 자극한 우극한이 일치한다랑 모두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이 식이 모두 같은 식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자, 그걸 극한을 보내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미분계수라고 하면 또 다른 말로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쌤이 이 마지막 식을 극한을 보냈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어. 그럼 얘를 극한 보내면 나올까? 이거 다 어떻다고? 근데 얘를 극한으로 보내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는데 그럼 얘를 극한을 보내면 나올까? 안 나와요? 나와요.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이랑 이 식을 필수로 지금 뭐 이거는 유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이 식이랑 이 식을 필수로 외우고 있으셔야 한다. 그래서 이거 딱 보고 기울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아셔야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쌤이 써준 내용이 여기 있는데 미분을 했다라는 거를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fx를 미분했다. 그러니까 fx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어디에서? x가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어디에서? 라고 꼭 주어져요. 왜냐면 이렇게 있는데
접선은 이렇게도 꼴 수 있고 이렇게도 꼴 수 있고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그림이 거지 같지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꼴 수 있고 여기서 다 꼴 수 있어요. 접선은 무수히 많이 꼴 수 있어. 근데 내가 딱 특정하게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야. 여기 x값이 a더래. 그걸 줘요. 접선이 겁나 많이 꼴 수 있으니까 하나를 알려줘야 내가 딱 정해서 풀 거 아니냐. 그래서 A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F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A를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A에서의 미분 계수다라고 해요. 읽는 거는 F'A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저기 써놓은 식이 X였잖아, X. 근데 X가 지금 뭐여야 한대? A여야 한대. 그래서 A라고 잘 써놨네요. 네, A라고 잘 써놨네요. 그래서 A에서의 미분계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될 거고 계속 얘기를 또 해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 미분계수. 자, 극한을 보냈다, 그제? 극한 값이 그럼 이게 뭐가 떠야 될까? 이거 기울기가 무한히 뜰 수가 있더나? 야, 기울기 구해봐 이렇게 했는데 너네 무한 나와요 이런 적 있었어? 그럼 어떤 딱 수, 뭐 1이면 1, 2면 2 이렇게 딱 나와야 하는 상황이면 수렴하는 상황인 거야, 그지? 수렴하는 상황이면 어떤 모션이야? 이거잖아요. 좌랑 우랑 같아야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의가 돼요. 얘 이름이 미분계수인데요. 그냥 극한을 보내놨기 때문에 그냥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면 여기에다가 쌤이 이걸 붙여요. 그럼 얘는 좌 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붙여요. 그럼 우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나오려면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랑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돼요. 같으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달랐다면? 미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극한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미분한 상황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야. 답이 안 나오니까 미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을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한다. 그래서 겁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씩 천천히 조금씩 할 거예요. 조금씩.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1번 별표 치고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치고 시험에 나옴. 저술형이라고 쓰세요. 자, x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기울기 구하라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여기에다가 기울기다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기울기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1에서 3까지 변했대. 그럼 1에서 3을 빼겠지. x값끼리 빼겠지. 그 다음 y값끼리 빼야 되는 거잖아. y값은 1 넣은 값 아이가. 맞지? 그럼 f1입니다. 1 넣은 값. 그 다음에 3 넣은 값 빼겠지. 이렇게 하면 기울기 나오는 거잖아. 이 모양. 그래가지고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 나올 거고요. 1 넣게 되면 3 나와요. 3 넣게 되면 7 나오나요?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예요. 2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이거는 간단해서 시험에 안 나와. 밑에 거 나옵니다.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리미트 모양을 외워야 돼. h가 0으로 갈 때 이건 절대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이거. 그 다음에 h분의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a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h
y 값끼리 뺀 거겠지? 기울기니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여기가 플러스였나 마이너스였나? 아, 쌤이 여기는 플러스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플러스인 것 같아. 오케이, 이거 적었어. 여기 플러스였나 마이너스였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고. 근데 y 값끼리 빼야 y 증가량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도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A다. 됐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fx가 저렇게 생겼대. 잘 봐. 지금부터 멘탈이 박살 날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얘는 뭐 건들 수가 없어요. h 놔두고요. a 플러스 h를 f에다가 잡아 넣어라 라는 얘기인 거야. 그지? 진짜 실제로 잡아 넣습니다. a 플러스 h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h.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a도 잡아 넣으래. 근데 그걸 빼래.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씁니다. 예,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을 내지. 그런 다음에 h가 0으로 갈 때 이제 풀로 계산을 합니다. 제발 암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더럽은데 진짜 조금이라도 틀리면 틀리는 거야. 제발 그냥 풀로 아무리 길어도 그냥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2a 침착하게 마이너스 2h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라고 제발 적으세요. 제발. 진짜 제발. 절대 미리 계산하지 마. 무조건 틀린다. 무조건까지는 아니겠지. 암산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에 제발. 10번 맞다가도 한 번 틀리잖아. 암산하면. 이렇게 뜬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확실한 거부터 없애고 갑니다. 이렇게. 얘는 안 없어지죠. 얘를 없애야죠. 이렇게 없애고 갑니다. 그러면 정리를 했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ah 그 다음에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2h. 자, 이제 뭐 하고 싶어? 약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a h 마이너스 2가 돼요. 답을 적어야 하는데 이제 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 보세요. h가 어디로 가요? 6이 아니고 0으로 가요. 그럼 h 0 넣은 것까지 계산해야 정답인 거야. h 0 넣으면 뭐 나오나요? 얘가 미분계수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모르면 한 줄도 못 푸는 겁니다. 이 모양을 안 외워놨다면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쟤를 무조건 외워야 한다는 거지. 미분계수의 형태를 꼭 외우시고. 미분계수다. 미분계수.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중요하니까. 네,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밑에 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